김태현의 정치쇼. 어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요 이벤트가 있었는데 제일 큰 게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에서 만났다. 일단 근데 여당 대통령 후보하고 현직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는 항상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상한 거 만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네. 저는 장소와 형식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장소와 형식.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거참 그 밥값이 얼마나 한다고 네. 좀 오찬이나 만찬 이렇게 좀 밥 좀 주시면서 네. 막걸리도 한잔 하고 고생했다 그러고 정권 재창출하자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죄송한데 질문. 그럼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는 밥 먹었어요? 오찬 90분간. 아 그랬어요? 그다음에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오찬인가 만찬했어요. 그래서 네. 아주 화기애애하게 둥그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좀 네. 청와대 관계자들도 배석시키고 네. 이랬는데 어제는 가운데 심판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고 옆에는 이재명 후보께서 계시고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렇게 뭐 네. 받아 적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자리도 불편하더라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아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저는 네. 좀 형식과 모양새 이런 것들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러긴요. 야당 때문에 그런 거지. 야당 막 뭐라 그럴 거잖아요. 어제만 해도 막 뭐라고 그러던데. 야당이 뭐라고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이낙연 전 후보 측의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좀 이렇게. 그거보다 이제 국감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운영위원회는 좀 직전까지 했거든요. 맨 끝에 어제 해요. 됐잖아요. 예, 거기서 뭐 대장동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아닌가 싶고. 아니, 날짜를 그럼 왜 그리고- 그날 잡냐고요? 왜 그리고 이제 국감 지금 있는 날. 제가 생각할 때는 야권에서 이제 문 대통령 많이 비판하고 그러지만은 문 대통령이 약간 이건 이제 장점이나 단점인데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정무적 기획력이나 아마 이철희 수석이 정무수석이 아니, 뭐 정치적이잖아요. 정무수석 그렇지만은 그 대통령이 그렇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실제로 약간 그런 의중이 있는 것 같아요. 나로 인해 가지고 잡음이 일어나는 걸 최소화하고 싶다. 그럼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발언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 퇴임 후가 되면은 나는 잊혀지고 싶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건 문 대통령의 캐릭터가 좀 작용을 했다. 그렇게 아예 그냥 봅니다. 저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 만나면은 그러면 또 왜 안 만나냐? 그럼 청와대는 뭐 여당 후보한테 대해 가지고 뭐 내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분명히 야당 쪽에서는 봐라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는 여당 후보 그런 식으로 또 공격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만찬 오찬 막 이렇게 하면 또 대장동 문제도 있고 그런데 너무 화기애애한 모습 보이는 것도 또 좀 그렇죠.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네. 어제 그 정도 절충한 택한 건데 네. 이 분석이신 거구나. 그래도 이 지지층에 주는 메시지가 음. 좀 헷갈리게 만드는 점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 편에서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밀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야당한테 비판을 받더라도 아니 만나는 것 자체를 갖고 야당은 분명히 비판을 했을 것 같은데 좀 내용과 형식을 좀 이재명 후보에게 좀 따뜻하다, 화기애애하다 이러한 느낌을 줬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은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어제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가가지고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말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그걸 많이 뽑았던데 지난 대선 경선 때 제가 너무 좀 세게 해가지고 죄송하다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저 농담식으로 답한 거죠 뭐 일이 돼 보니까 알겠죠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그 장면 보면 이게 본선에서 과연 청와대와 완벽한 차별화가 될까 하는 좀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대선 후보가 약간 좀 우위에 있고 이렇게 대통령을 이끄는 식의 사이가 좋은 게 제일 좋아요. 이 여당 후보의 입장에서는 떠오르는 태양이 이제 그 지는 해도 이렇게 잘 이렇게 감싸주고 예우를 한다 이래야 되는데 아직은 태양은 여기야. 라는 느낌이 아직은 좀 있더라고요. 어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예. 그렇구나. 아니, 왜냐하면 뭐 대장동 관련된 수사를 검찰에서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철희 정무수석은 거기 왜 배석한 걸까요? 원래 배석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원선 후보랑 진짜 궁금해 그게. 비서실장 정도나. 왜냐면 예전 사진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당시 대통령하고 박근혜 후보도 두 사람 있는 사진만 있지
뭐 관계자 배석한 사진이 없.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 묘해요. 그 사진을 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해석 좀 해주세요, 윤 실장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거 이제 문 대통령이 여당 후보에 대한 이제 이건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뭐 인증이라 그러지 않아 어디 뭐 그런 인터넷에는 그런 댓글들도 있던데 인증 이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과하게 이렇게 개입하지는 않는다라는 그걸 주기 위한 거 아니면 뭐 이철희 수석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 여론을 보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니 이렇게 집권 여당 후보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인 모습을 안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의 눈치를 보신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야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것부터 듣고 올게요. 안녕하십니까 먹개비 김주현입니다. 요즘 저 정치권에서 때 아닌 사과 논란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 정치쇼 셀럽들이 생각하는 역사를 바꾼 사과. 어떤 장면들이 기억나세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사과 얘기를 꺼냈어? 사과하면 스위스 전설의 석궁 빌헬름 테리지. 아들 머리에 올린 사과를 화살로 맞춰서 스위스 독립운동의 단초가 됐고 혁명의 상징이 되었도다. 성경의 창세기에도 이 사과가 등장하죠. 금단의 열매 선악과.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려줬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사과다. 이 조언은 이렇게 주장하는 바다 이 말이에요. 종교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사과가 등장하는데요. 떨어지는 사과를 유심히 본 다음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린 뉴턴의 사과. 이 사과가 과학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냈잖아요. 모두 다 실망입니다. 사과하면 그 저 안찰수와 평행 이론 행보를 보였던 그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애플사의 사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의 그 대명사죠. 안녕들아오. 나 장첸이요. 장난하니? 응? 그 요새 그 사과하면 윤석열 후보 아니니? 아니 윤 후보의 반력은 토리의 사과인가? 개사과, 해명, 개사과 리스크란 단어까지 만들어낸 건데 이야 이 정도면 이 역사 속에 남을 일 아니니? 응? 역사에 남을 사과들을 우리 정치쇼 출연하시는 셀럽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장 소장, 윤태근 실장한테 물어볼까요? 윤 실장 이거 어쨌든 사과 논란이 있었고 지금 뭐 이제 마무리를 저 가려고 하는데 이런 좀 다른 캠프 같으면 나올 수 없는 실수? 뭐 이런 거죠. 혼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왜 자꾸 나와요, 윤캠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는 또 뭐 없을 것 같고 저도 뭐 잘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밖에서 볼 때 이런 건데 역시 이제 뭐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고 캠프가 덩치는 큰데 시간은 짧고 그리고 이제 구심이 후보 외에는 구심이 이제 실무적 구심이 약해 보이다 보니까 차라리 사람이 작으면요 캠프가 작으면은 혼선도 덜 할 거예요. 뻔히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야 누구 일하는 사람 다 보이는데 구심은 작은데 캠프는 워낙 크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서로 잘 모르고 급속도로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물론 뭐 윤석열 후보가 뭐 본질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건 논외로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를 추세를 보면 뭐 전두환 옹호 발언하고 이 개사과 문제 이후에 윤석열 예비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흐름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광주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윤 실장이 광주 방문 시기에 대해서 조언할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랬나요? 저는 원래는 후보가 된 이후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었어요. 근데 애초에 뭐,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근데 이제 뭐 되기 전에 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11월 1일 그러니까 후보가 뭐 안 되면은 이제 꽝이니까 후보가 되기 전에 한번 이제 승부를 건다. 거기서 질타를 받더라도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이겠다. 뭐 이런 식이 아닌가 싶어요. 저 장 소장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갈 확률은 0.00000%지만 안 간다고요. 0.000%예요. 네. 지금 보니까 장 소수의 저 페이북 메시지를 보면 근데 만약 갔다. 근데 지금 이 전두환 발언 개사과 문제 이거 마무리 짓고 광주 민심 다독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 전략 내봐.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사퇴해야지. 맨날 집에 있어요. 지금은 변수를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어디 가서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을 하면
그것을 또 언론이나 상대편에서 말꼬리 잡아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1월 5일까지 행사도 대폭 줄이고 말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는 것도 대폭 줄여서 아무 말, 아무 행동도 하지 말아라. 소극적으로 선거에 임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주도 안 가는 게 맞다. 안 가는 게 맞죠. 가서 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뭐 있는 분들이 뭐 물병도 던지고 뭐 계란도 던지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모양새 자체가 이번 경선에 도움이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가 된 이유에는 된다고 하면 가야죠. 후보가 되면 가야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토리의 개사과가 이번 대선에 가장 큰 어떤 분기점, 상징적인 의미, 변곡점 이런 것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막 사과도 하고 하니까 받아들였는데 이 개사과 같은 거는 되게 모욕적으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좀 떠나게 한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인데 일단은 뭐 노태우 전 대통령이야 뭐 모든 대통령 그렇듯이 공과가 명확한 사람이긴 한데 우리 두 분 각자 평가부터 좀 들어보죠. 윤 실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어떻게 본다기보다 어제 정치권의 반응이라든지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은 노태우 씨라고 한 것도 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고 한 것도 있고 이게 흔히 이제 우리 전두환 씨라고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서는 거의 똑같이 쓰는데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두 사람 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씨면은 같이 씨고 전 대통령이면 같이 전 대통령이어야 돼요. 근데 노태우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엇갈린다. 그만큼 이제 입체적이고 복잡하다. 대선 후보들의 그 메시지가 조금씩 되게 짧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한 5시간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인기가 있거나 되게 인기가 없으면 쉽잖아요. 그렇죠. 인기 있으면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면 되고 인기 없는 분입니다. 뭐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하면 되는데 그만큼 복잡하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대통령대 출발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똑같죠. 쿠데타를 시작해가지고 물론 직선제를 갔지만은 이제 쿠데타 세력의 이제 큰 이제 뭐 넘버 2였었던 건데 취적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허리를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기. 88년부터 93년까지 이제 재임을 했는데 그 동안에 북방 외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외교에 확장되는 허리. 이 허리가 없었다면은 지금 2020년에 우리 삶이 좀 많이 달랐을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네. 다 일종 전환기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네요. 저도 공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북방 정책 통해서 우리 외교 지평을 넓혔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일산 신도시 그리고 분당 신도시 이런 신도시를 확장함으로써 서민주택을 좀 확장시켰고요.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산안 시정연설 했잖아요. 이것도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 했어요. 시정연설? 그 전까지는 뭐야? 그냥 내가 예산 편성했으니까 니들 그냥 확정해줘 이랬는데 그때부터 나와서 설명을 해줬다. 그리고 김일성만 좋으면 내 평양 가서 내 김일성 만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이 많은데 더 큰 공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정치, 권력,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하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당시에 쇼비디오 자키라든지 유머 1번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쇼비디오 자키 옛날 얘기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 나이 나온다 이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가감없이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막 물태우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거든요. 물태우. 네. 전두환 80대 초반에는 이 머리만 벗겨져도 잡혀가는 시절이었어요. 출연을 못했죠. 근데 그렇게 풍자를 했고 저는 이제 윤태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좀 박탈됐더라도 뭐 노태우 씨라고 부르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 이설주에 대해서는 이설주 여사 이렇게 호칭을 붙이면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씨, 사망 이러한 말을 쓰는 게 맞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런 강점이라는 게 이런 논쟁을 일으키는 거. 예를 들어서 전두환 뭐 여기에 대한 평가가 뭐 거의 저기 하잖아요. 이번에 뭐 전두환 사태, 개 사과 사태에서 보이듯이 예, 뭐 한데 이분이 이렇게 논쟁이 그리고 우리가 정치 코너니까 제가 정치적인 부분을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게 이분의 정말 그 정치적인 탁월성 중에 하나가요. 자 보십시오. 37%로 투표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낮은 득표율이에요. 네. 그때 이제 물론 내 팀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리고 88년 3월에 취임을 하고 5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여소야대가 됐어요. 1녀 3냐 구도 아닙니까? 확 몰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몰리면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되게 이제 막 몰리는 구도인데 이 구도를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자기 지지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편으로 활용을 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두환이라는 그때 전직 대통령 위세가 등등했지 않습니까? 뭐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맞아요. 국가 원로 자문회의 이런 것도 만들어 놨었어요. 딱 틀어주려고 특히 군 인사도 직전에 다 해놓고 근데 야당이 이렇게 이러는데 국민들에게 매일 데모하고 하는데 이게 내 뜻이 아니라 이게 이런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백담 나가야지.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들 물러나야지. 라고 해서 싹 보내고 그러니까 바깥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내부의 정리를 하고 그 위에 물론 3당 합당은 매우 비판받습니다마는 3당 합당이란 기획은 노태우가 주체가 된 전두환과 분리된 노태우가 주체가 된 기획이래 가지고 새롭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위에 그 그늘을 끊어냈는데 내 힘을 통해서 끊어낸 게 아니라 남의 힘을 빌려 가지고 쳤다. 이게 되게 탁월한 부분인 거죠.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기획이라 권력 운영에 면에서. 오, 그렇구나. 야, 재밌는 평가네요.